대표적인 국내 조선사를 필두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적자가 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차피 조선사 좋아질 테니까 장기 계좌에 모아가자 이런 전략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도 실적은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보일 것이다 한쪽으로 보시면서 알려지지 않은 풍력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다행히도 고맙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해양 플랜트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이 한때는 주름 잡았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도. 왜 주름 잡았냐? 배도 잘 만들고 해양 또 배 잘 만들다 보니까 해양에서 뭐 시추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유식 어떤 플랜트들은 한국이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가 수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고생했었죠.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이때 들어갈 때 삼성중공업 거의 뭐 회사 망할 뻔하고 그러면서 이때 또 여러 가지 해양 플랜트 잘못 또 받다 보니까 이거 계약 파기되게 되면 그 파기해서 줘야 될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어거지로 손해 많이 보면서도 그냥 납품했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야 하지 마. 뭐 그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니네 우리 다 망할 뻔했어. 이러다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슬슬 올라오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주성까지도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떤 원유 관련된 쪽에 대한 시추라든가 거기다 또 가스 시추 이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 해양 플랜트들은 늘어나는 기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가지고 안 되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2025년까지도 꾸준하게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해양 플랜트 만약에 이쪽에 한두 개, 한 개가 뭐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그거 건물 크기만큼 되니까 뭐 100억이면 돼? 아닙니다. 몇천억대 조단위까지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성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뒤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뛴 거 그 다음에는 아유 뭐 똑같이 그냥 배가 부른 상황 쪽에서 지금 독 다 차 있는 상황 쪽에서 뭐 돈 안 되는 거 수주하겠습니까? 한 개, 두 개 한다고 하더라도 돈 되는 거 하기 시작하겠죠. 최근에 삼성중공업 쪽에서도 발주가 나온 걸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쪽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실적입니다. 그럼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 대표적인 국내 조선사를 필두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이런 기간 안 좋죠?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수주를 많이 받기 시작했다는 쪽이 이쪽부터입니다. 받았는데 오히려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 쪽에서는 뭐 이렇게 적자가 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조선사 좋아질 테니까 그냥 묵묵하게 장기 계좌에 모아가자 이런 전략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턴어라운드 기간들이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게 따라서 주가는 이제 그 규모에 맞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리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됐는데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움직입니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스물스물 그래서 아유 뭐 별 기대도 안 했는데 저점 대비해서 뭐 50% 올랐다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기서 이제 체크할 거는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1,500억대 그리고 내년이 7,000억대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PER은 계산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는 됐는데 149배 아니 뭐 2,000원주보다 비싸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클을 보이는 종목은 제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막 근데 그렇다고 적자 나온 기간에 사기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턴어라운드 되는데 고퍼인 기간에 사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점. 그리고 그다음에 점점 떨어져서 실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PR은 떨어집니다. 이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주가가 만약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PR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기다리게 되면 2025년도 PR이 11배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사서 돈 많이 벌어서 PR이 떨어질 때까지 노리겠다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올해 턴어라운드 하고 내년에 7,000억대 2025년에 1조대까지 영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계단식으로 레벨업 되는 과정들 생각하게 되면 지금 저희는 뭘 해야 될까? 긴 시각으로 뭘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이 확인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전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턴어라운드 되는데요. 뭐 그러면은 수주 계속 나오는지 체크하고 수주가 그렇게 강하고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만 왜냐면 배가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돈 되는 것들 탱커 그리고 또 LNG 이런 쪽으로 LNG 같은 경우는 카타르발 수주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이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매급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30조 근데 그중에서 삼성은 얼마, 한화오션 얼마, 현대중공업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 한 회사당 10조씩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도매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LNG에서 가격 이만큼 비싸게 안 하고 많이 내니까 좀 싸게 주겠지? 좀 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LNG 가격 대비해서 뭐 심각하게 뭐 50% 할인 이렇게 되는 안 나옵니다. 50% 할인 하겠어요? 조선사가 이런 거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실적 데이터 그러니까 얼만큼 분기 실적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빠르게 턴하기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는 제가 보기엔 방향성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향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 그럼 주가는 그에 따라서 레벨업 쭉 되는 과정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은 아까 보셨듯이 중기 보유 시각. 적어도 PR이 떨어져서 이제 실적 많이 나고 싸졌다라고 보기까지는 보유 쪽으로 보시면서 그에 따른 실적 변화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시장 소외 시에 막 올라온다고 해서 또 따라 사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 없을 때 조금 사봐야지 해서 기다렸다가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빠른 매매 못 하겠어. 그러니까 약간 단기 쪽으로 매매 쪽에 종목을 딱 놓는다. 답답하시겠죠? 이런 거는 단기 쪽은 단기 계좌 쪽으로 차라리 중장기 계좌 이쪽으로 편입시켜서 그냥 시세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딱 보다 보니까 많이 빠졌네? 그러면 조금 모아가신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서 전략들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핵심이겠죠? 종목들 한번 딱 세 가지만 줄여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태웅 이 정도로 보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면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주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일단 실적 동향부터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뭐 다 아시는 조선사인데 그나마 실적이 가장 한때 이 회사가 걱정이었던 게 그거였었죠. 이렇게 적자폭이 컸던 이유는 해양 플랜트 쪽을 만들었는데 4기가 있었습니다. 4개라고 하게 되면 미리 만들었는데 한 몇 개는 계약 파기당했고 그리고 또 그중에서 4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하다가 한 개씩 이제 싸게 넘기다 보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된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올해 2,300억 내년에 5,000억대 그 다음 연도 8,000억대 아까 현대중공업보다 조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총이 현재가 6조 6천억 그러면 이 자리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과정까지 앞으로에 대한 실적 흐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약한 주가 수준이 조금 더 개선되면서 이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쪽이겠죠. 근데 이게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되게 보수적으로 많이 잡는데 보수적인 부분들이 얼만큼 변화가 되는지도 체크해야 되겠죠. 아마 이거보다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재미가 없죠. 그런 쪽에서 약간 횡보 들어갔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한번 또 기대감 강하게 불었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잘 안 빠지죠. 7,000원대는 지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관점 쪽에서 이 정도 라인 7,000원대 부분에서는 다음 저항이 요쯤까지 있습니다. 길게 보는 시각이니까 주봉을 봐야 되겠죠. 8,000원대 초반대 이 정도까지 있다 보니까 넘어가서 다음 레벨 그러면 또 9,000원대 이런 식으로 레벨이 정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지금 잘 샀다가 만원 넘어간다 50%입니다. 그런 쪽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약간 그렇다고 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살 수 있겠죠. 좀 넉넉하게 샀다가 이걸 가지고 뭉턱뭉턱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근데 처음부터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모아 간다는 입장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STX 중공업은 저희가 이 회사를 알고 있을 때 STX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STX 중공업 지금 최근에도 거의 조선주 움직임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STX 중공업의 주가 수준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 회사가 한국조선해양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보게 되면 그쪽으로 지금 PF 회사가 그쪽에서 넘어가면서 이쪽에 지분을 갖고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 쪽으로 한국조선해양 은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게 되면 STX중공업은 이제 현대중공업을 바라보면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 지금 가동률을 보게 되면 거의 12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허덕되는 거죠. 왜 STX중공업을 인수했느냐? 이쪽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낮추고 이거를 좀 여유있게 돌아가고 STX중공업의 가동률을 높이겠죠. 이런 쪽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변화가 앞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실적 보면은 지금 3분기 영업이익 보게 되면 65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매출액 100% 늘어갔고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실적들은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STX 관련주 쪽으로 자꾸 묶이다 보니까 이게 쭉쭉 움직이는 변화는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무시하시고요. 이런 거는 그냥 갖고 있던 거 팔아야 되겠죠. 팔았다가 다시 제자리 들어서 슬그머니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런 때 쪽으로 대응을 해가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은 태웅이라는 종목입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볼 때 이 회사는 한때 단조라고 그러죠. 단조가 뭐냐면은 어떤 예전에 대장간 가보시면 아시죠. 내가 이거를 칼을 만들겠어. 호미를 만들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보통 딱 벗어 던지고 이대근 선생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르르 하고 빵땅땅 때리는 이게 단조입니다. 그래서 이 단조는 강점이 뭐냐면 주물에 넣고 딱 만들어서 일정 규격화된 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가장 대량 생산하기 쉽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꼬여졌는데 이런 이상한 부품이 있는데 이거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소량 다품종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단조 회사들이 또 조선 쪽에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을 위해서 움직였다가 한때 또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망했어요. 그나마 단조를 대량으로 그리고 또 적정한 품질 있게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거의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딱 태웅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태웅 같은 경우 또 강점이 뭐가 있냐면 잘 보시게 되면 사업군 쪽으로 풍력 쪽으로 나가는 쪽이 많습니다. 풍력 부품 관련 쪽으로도 연결되거든요. 근데 요즘 풍력 별로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회사의 강점은 조선 기자재 쪽으로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과를 그대로 낸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금리 떨어지게 되면 좋아지겠죠. 풍력 플러스 거기다 나올 수 있는 조선 기자재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쪽도 실적은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보일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알려지지 않은 풍력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고맙게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조금씩 비중 늘려가면서 흐름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쪽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이왕이면 싸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번 밀린다고 하게 되면 14,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 레벨 다운 됐을 때 그럴 때 모아갔다가 어차피 돌아가는 실적 흐름들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무거운 종목 뭐해? 나는 성장 좀 매매 빨리 매매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혀 관심 없을 만한 이런 섹터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과연 저희는 미리 준비했다가 나중에 뒤에서 질며시 야 지금 조선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돈 많이 번대? 그러면은 제 단가는요? 공개하게 되면 훨씬 더 내 수익이 이만큼 나고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이거 사실은 가치 투자 채널 보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 그분 좀 주식 좀 치셔 뭐 이런 거 얘기 한번 앞으로 2년 뒤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